11년 전 남편과 이혼하고 그 뒤로는 아이를 본 적이 없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싹 포기하고 양육비 안 주는 걸로 합의봤습니다. 모성애도 없는 천하의 나쁜 년. 예전 시엄마가 저에게 하던 말입니다. 저는 모성애가 없는 여자입니다. 딸 생각만 하면 아픈 과거가 생각나서 숨이 턱턱 막히고 가슴이 아립니다. 이혼의 주된 사유는 남편의 폭언과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한때 저는 쇼핑몰 모델을 할 정도로 외모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오랜 구애로 일찍 결혼하게 됐고 아이를 잘 키울 자신이 없어서 딩크로 합의하고 한 결혼이었지만 남편의 강요와 시어머니의 폭언에 결국 딸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낳기 싫었던 아이인데 그래도 내가 10달 품어 낳은 아이라 그런지 참 예쁘고 사랑스럽더군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키웠습니다. 출산을 하니 임신할 때 찐살이 쉽게 빠지지 않았고 남편의 폭언이 시작되었습니다. 스트레스로 살이 더 불었고 키 160에 몸무게 68kg까지 찌더군요. 제 스스로도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고 거울 보기도 싫은 나날 속에서 정말 딸아이 하나만 보고 살았었습니다. 그러다가 딸아이가 커서 초등학교 입학식 날 아침에 딸아이가 말하더라고요. 엄마 뚱뚱해서 창피해. 이모가 우리 엄마면 좋겠어. 이모한테 오라고 하면 안 돼? 진짜 엄마 안 왔으면 좋겠어. 자기 자식한테 그런 말 듣는 제 심정은 칼로 난도질 당한 것보다 더 비참하고 아팠습니다. 딸아이가 말하는 이모는 날씬한 제 친구였고요. 그 와중에 남편은 가게 종업원과 바람이 났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셋이 놀이동산에도 놀러가고 그날 딸아이는 예쁜 이모랑 놀다 왔다며 좋아했습니다. 딸에게는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한 모양인지 딸이 말하고 나서 눈치를 보더라고요. 남편과는 결국 이혼을 했습니다. 사실 남편보다 딸에게 받은 상처가 더 컸지만 어린아이였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딸에게 엄마랑 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딸은 몇 날 며칠을 고민하더니 예쁜 이모가 잘해주겠다고 했다면서 아빠랑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예쁜 이모는 옷도 예쁘게 입는다고 말하면서 몸매를 가릴 수 있는 펑퍼짐한 원피스를 입고 있는 저를 보는 9살짜리의 시선에 큰 상처를 받았어요. 내가 낳은 아이가 맞는 것일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그만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일처럼 가슴 아파하며 말리는 친구들이 없었다면 전 진작 이 세상을 떠났겠지요. 그렇게 11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상처를 잊으려고 바쁘게 지냈어요. 친구와 동업해서 사업을 하게 됐고 초창기엔 열악했지만 지금은 직원 40명을 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체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니 심적으로도 여유가 생기더군요. 그 뒤로 친구와 함께 정기적으로 보육원 봉사를 나가며 아이들과의 시간도 보냈습니다. 딸 또래의 아이들을 보며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많이 컸겠구나 싶어서 슬프고 속상했지만 보러 가진 않았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들 중 제일 맏언니였던 한 아이와 친해지게 되었는데 고등학생밖에 안 된 아이가 어찌나 어른스럽고 속이 깊은지 제 마음을 흔들더군요. 공부도 잘하던 아이라 경영학과에 진학했고 보육원에서 데리고 나와서 저랑 같이 살았습니다. 용돈도 주고 학비도 대줬습니다. 현재는 저희 회사에서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직 정식 입양을 하진 않았지만 저는 정말 딸로 생각하고 제 모든 것을 주겠다 맘먹었습니다. 제 인생의 딸은 오직 이 아이 하나라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낳은 내 친딸은 잊으려 애쓰며 살았습니다. 작년 말 전 남편에게서 친구를 통한 잘 지내냐는 연락이 왔고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도 저도 이 지역 토박이고 여전히 같은 지역에 살고 있으니 한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사이거든요. 전 남편은 그 종업원과 재혼하여 딸 둘을 더 낳아 잘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올 초 다시 한번 전 남편 친구를 통해 한번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또 연락이 없다가 5월 말 전 남편의 친구와 성인이 된 딸이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10년이 넘도록 못 본 아이였지만 한눈에 알아보겠더군요. 친구가 분노하여 경찰 부르겠다며 쫓아내고 딸은 저와 시선을 맞추려 했지만 제가 무표정으로 쳐다봐서 친구와 전 남편 친구가 싸우는 모습을 뒤로하고 돌아가더군요. 돌아서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었다는 그리움이나 동정? 그런 감정은 하나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찾아온 이후 몇 날 며칠 악몽을 꿨습니다. 전 남편과 상간녀, 딸 셋이서 하하호호하며 저를 비웃는 모습으로 꿈에 나타나더라고요. 정말 다시는 꾸고 싶지 않은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는 만나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또다시 힘든 상황 속에서 저에게 힘이 되어준 것은 지금 곁에 있는 딸입니다. 그렇게 겨우 또 마음 추스르고 살아가다 딸 생일이라 회사에서 작게 생일 파티를 하고 있는데 전 남편의 딸이 불쑥 나타나더군요. 딸이 눈치를 챘는지 엄마 딸이에요. 하고 물었고 전 남편 딸은 그 말을 듣자마자 제 딸에게 눈을 흘기더군요. 이내 눈물을 흘리면서 오늘 꼭 할 얘기가 있다고 그래서 찾아왔다고 하기에 결국 따로 나가서 얘기했습니다. 들고 온 홍삼 한 세트를 주며 그간 잘 지냈냐 서로 의무적인 안부를 묻고 딸이 왜 한 번도 자기를 만나러 오지 않았느냐고 엄마 혼자서 잘 사는 모습 보니 억울하고 배신감이 느껴진다며 대뜸 분노하며 울더군요. 친딸은 버리고 보육원에 봉사 다니며 피도 안 섞인 사람을 딸로 삼으면서 친딸을 버렸다는 죄책감에서 벗어나려 한 거냐며
자신이 얼마나 힘들게 자랐는지 얘기하더군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듣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 했죠. 버린 건 내가 아니라 너라고. 내가 그날 엄마를 버린 것이라고. 딸이 놀라면서 그때는 자신이 어려서 뭘 몰랐다고. 그 점은 용서를 빌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번도 만나러 오지 않은 게 더 큰 잘못이 아니냐 하네요. 더 이상 감정 싸움하고 싶지도 않았고 우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잘잘못 따지는 건 그만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잘 지내고 앞으로 이렇게 찾아오는 짓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면서 큰 소리로 펑펑 울더라고요. 피도 안 섞인 그 여자는 챙기면서 친딸인 자신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네요. 제가 어찌했으면 좋겠냐 물으니 이제라도 딸 취급해달랍니다. 같이 살고 싶다고 합니다. 아까 본 그 아이와 같이 살고 있고 나는 그 아이를 딸로 생각한다고. 그래서 너와 같이 지내는 건 힘들다고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집에서 나오고 싶은 거면 원룸 보증금 정도는 해주겠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언니는 대학도 보내주고 같이 살면서 엄마 회사에서도 일하는데 친딸인 자기한테는 보증금이 끝이냐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 친딸이 저를 찾아온 이유가 뭔지 감이 오더군요. 공부 못해서 대학 못 간 거 알고 있지만 대학은 왜 안 갔냐 물으니 아빠가 안 보내줘서 못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손재주가 좋아 내일 공부를 하고 싶답니다. 학원비와 나중에 시험에 합격했을 때 내일 숍 차리는 것을 도와준다면 평생 저를 모시고 살겠답니다. 엄마도 늦게라도 엄마 노릇을 하고 자신도 늦게라도 딸 노릇을 하며 지난 세월 서로 받은 아픔을 털어내자고 합니다. 저는 지원해줄 생각도 없고 같이 살고 싶은 마음도 없다는 걸 돌려서 이야기하니 저보고 자신을 진짜로 낳은 것이 맞냐며 어떻게 친엄마라는 사람이 새엄마보다 못하냐고 합니다. 결국 1시간이 넘도록 친딸의 분노 섞인 얘기를 듣다가 지갑에 있는 현금 다 뺏어 주고 택시에 억지로 태워 보냈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은 모두에게 버려진 불쌍한 존재인 것 같다며 눈물을 쏟더군요. 마음이 아프지 않았다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전 남편 딸에게 모성애는 안 생겼습니다. 그 이후 연락을 하고 있지 않은데 고민이 많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내가 낳은 내 아이니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과 이웃 마음 두 가지가 복잡합니다. 친구들 중 절반은 모르는 척하라는 입장이고 그래도 절반은 사회생활할 수 있을 때까지 도와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신중한 고민 끝에 본인이 원하는 학원과 네일숍까지는 지원해줄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더 이상 지원은 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말하고 지원해준다면 저에게 더 이상 연락할 일이 없을지가 걱정입니다. 다시 한번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야 하는데 마주할 용기가 안 생기네요. 그 아이가 안타까우면서도 내가 받은 상처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저도 참 이기적이라는 것을 알지만 너무 답답하네요. 제 욕을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어찌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